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했는데 안 돼서 이제 이거 진짜 마지막. 힘들다. 이게 마무리가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경호의 진영은 예산 수덕사 금선대와 공주 총학사 조사전 교사 진영이 있는 곳이 수덕사 금선대에 있어요. 그리고 공주 동학사 조사전에 있고 부산 범어사에 있고 서산 천장암 등에 봉안되어 있더라. 법을 이은 침은 해월, 수월, 만공, 하람 등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법맥은 지금도 면면이 계승되고 있다. 만공이 꿈죽은 세계의 일화처럼 후학들이 한국 불교의 개화를 성취한 것도 그의 스승 경허성우라는 대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경허선은 오늘날 세계 만방에 가나선법을 떨치는 종지를 심었더라. 뭐 이제 가나선이 이제 다 없고 우리 한국에만 남아있는 가나선이에요. 이러한 근간은 훗날 덕숭상물 숭산에 숭산 스님 있죠? 숭산 스님이 뭐 일반 몇죽이라고 하더구만. 근데 그 스님도 멀쩡한 데 가셨다니까. 아, 이거 참네, 괴로운 일이죠. 그래도 숭산 스님이 고봉 스님의 제자고 해암 스님을 고봉 스님만큼 모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 불교의 가나선을 세계에 심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통 가나선법은 세계에 알리는 결실을 거두고 세계의 이목을 받기도 했더라 이런 말이야. 하지만 그 숭산 스님이 숭산 행원이거든요. 숭산 행원.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왜냐면은 해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꼭 해암 스님을 찾아뵈러 오는데 제가 그냥 토요일 일요일을 항상 안 빼놓고 가가지고 한 4년간을 그래서 갈 때마다 여러 번 뵀죠. 어쨌든 또 그분이 그렇게 그 한국의 전통 가나선을 알리는데 그 일맥을 담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경허에 입적 후 그의 행정을 묶은 경허지 발간에 경허의 상수제자 반공의 크나큰 공덕이 있었으면 주지의 사실이다. 그 말했잖아요. 몇 전씩 걷는데 만공스님이 제일 많이 냈대요. 뭐 45전을 했다나 55전을 했다나. 이 경허지 발간에는 성월, 오성월 스님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석상, 그 다음에 석우 등 조선 팔도의 35명의 수자들이 동참했으며 만에는 서문을 지었더라. 이제 경허는 그의 열반 100주년을 맞고 있지만 빈 거울 경허는 깨친 소 성우가 되어서 영원히 빈 거울 속에서 깨친 소의 음성으로 그의 법화와 행리는 눈푸른 수행자는 물론 사부대중 모두의 가슴속에 진정한 선지식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고 본다. 이렇듯 조선 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경허의 존재는 꺼져가던 불조의 법맥을 되살리고 살불살조의 대기 대용을 자제하게 휘두르며 선기의 기틀을 다지고 억불승여의 500년 동안 조선불교의 운명이 크게 풍전등화와 같은 때를 당하여서 이 땅의 가나선법을 크게 중흥시켰더라. 꺼져가는 등불이요? 꺼져가는 등불이 반짝반짝 꺼져가고 있는데 경허선사가 나타나서 다시 살렸어요. 동화선이 돼서. 경허의 이러한 선풍 진정은 오늘날까지도 붓다의 시민법이 내려온 우리가 시민법이라 그러죠. 무슨 법? 시민. 눈에 보여? 안 보여. 이게 무문하고 똑같아. 무문, 문이 없는 글자. 오 마이 갓. 시민, 법이 내려오는 원동력. 이 시민에도 뭐가 있어요? 무문에도 뭐가 있어요? 거기까지. 원동력으로 달마를 기점으로 해능의 요지를 받들고 조선으로 건너와 도의선사죠. 아주 도의선사를 종조로 하여서 진울과 서산으로 그 맥을 잇고 경허로 이어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맥은 도의, 진울, 서산, 경허 이렇게 되는다고 말했죠. 지난번에도 이어진 그의 가풍은 이로써 조선불교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고 마무리. 오늘날 한국 선불교의 역사 또한 우선 그의 상소제자로 수월관음, 수월음관, 관음이 아니에요. 수월음관, 해월해명, 만공월면, 치문, 현주, 치문, 현주, 또 하나, 해봉장릉, 하남중원 넣어주자라고 하기에는 직계제자는 아니에요. 등의
아손들이 튼튼한 버팀목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어오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더라. 붓다 열반 후 2500년에 한국의 불교가 전래된 지 1600년의 불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억불척승이죠. 승려를 배척하고 부처로가 받다 이런 말이야. 법맥시대인 조선왕조가 멸망해가 그러니까 멸망하지. 가고 불법의 해명이 거의 끊어진 상태에서 경어에 출현한 근세의 불교의 법 등을 다시 밝히고 한국 전통 선불교를 다시 중흥시킨 사실은 경어를 경어답게 하는 만든 커다란 족적이더라 말이야. 과연 우리 경어더라 이런 얘기죠. 이후 경어의 존재는 거대히 꺼지지 않은 등불처럼 아직도 한국 불교의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다. 즉 경어를 통해서 한국 불교는 다시 생성되었다. 특히 경어의 문화에서 배출된 고승들이 주도한 1954년 이후 불교 정화운동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 현대불교가 선구자 경어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있음을 경어의 업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본다. 불교 정화운동이 있었었죠. 1954년. 따라서 본논문은 경어를, 이 본논문이 제 논문이에요. 지금 마지막. 무의 행동은 파괴성의 일탈이라는 좁은 틀 속에 그 어느 쪽에도 시선을 두지 않고 그가 세간과 불교계의 비난 속에서도 스스로 출세 장보임을 외치고 입전수수의 대경지로 걸어나갈 수 있었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해서 이 논문을 썼더라 이런 얘기요. 뭔 놈은 파괴성이고 다 말이야. 이 마지막 결론을 쓸 때는 진짜 이게 촉각이 곤두서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특히 경어의 주된 선사상으로 이때 이제 가장 많이 간 곳이 거기 어디요? 김밥천국. 김밥천국 아주 그냥 애가 타서 밥도 못 먹어. 그냥 가서 그냥 얼른 해장라면이나 먹고 와야지. 중도부리와 도노돈수의 경지를 터득한 경어의 거침없는 경어선은 그로 하여금 대자유인으로 대시인으로 대선사로 꺼져가는 한국 선불교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경어의 이상은 한국 불교 사상사에서 원효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는 원효, 선에서는 경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한국 불교의 첫 세력을 연 원어로 본다면 경어는 근대 한국 근대선의 첫 세모로 평가하고 있더라. 그만큼 한국 선불교에서 경어가 이룩한 업적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덕승, 총립, 정방장, 원담, 진성 원담이죠. 설정 스님의 스승 경어를 한국의 달마로 평가하고 있죠. 한국의 달마. 나는 한국의 해능. 동도사 극락암 명정 스님은 경어를 당송시대 5도 5종 가풍 아까 있죠. 5종 가풍과 7종. 종장 바늘에 끼어도 응원하게 빛날 어른이라고. 당연한 소리죠. 명정 스님, 성명정 스님, 성명정 스님도 인연이 찌들찌들하게 많아요. 그래서 당송 5종 가풍이고 뭐고 간에 그냥 최고야. 경사 한국의 달마, 한국의 마조, 한국의 해능, 뭐 더 이상 뭐 붙일 그게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또한 권상노는 선종의 거장 서경수 박사 알죠? 서경수 박사. 이 서경수 박사도 뭔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다. 뭔 교통사고들은 왜 당해? 최근 근세 종교적 천재 고익진은 한국 최근세선을 중흥시킨 대선장. 그리고 김지겸 박사는 근대 조선의 거인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더라. 현재 한국 불교의 대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경어의 법선들에 의해서 법등이 이어지고 경어의 세 달 중에서 만공의 법선들이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덕숭산문중을 일으켜서 오늘날 한국 불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뭐디요? 지금은 아닌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학은 경어에 대해서 생몰연대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그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경어선서 생몰연대가 1846년생이 막 있어요. 말이 안 돼. 막 인터넷이 전부 다 들끓고 있어. 말이 안 돼. 지죽박죽. 경어선사는 정확하게 1849년생이에요. 다행히도 최근에는 경어의 열반 100주년을 맞아서 선사의 행정과 사상, 수행과 수행처 등에서 남긴 자료들을 연구 정리하는 재조명 사업이 추진돼서 관심을 끌고 있더라. 반짝! 1912년 반짝! 이제야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별은 덕숭 총림 수덕사가 주축이 돼서 100주년 기념 저기 있어 저기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 저거예요. 내가 샀지요. 그래요. 첫 출발을 시도했다. 기념사업회는 한국 근대 선불교 중흥조로 추앙받는 경어의 본명을 찾아 재조명해서 한국 근대 불교의 중흥조로서 이상을 찾아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 이러한 화학의 노력은 21세기 한국 불교에서 경어가 제시한 주도정신과 진지한 수용의 자세 그리고 치열한 삶의 모습을 대중에 바로 알리는 계기로 이 시대 현대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경어선사를 지금 경어선사의 선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따라서 경화가 열반한 지 100주년이 지난 즈음에 오늘날 한국 불교의 시작과 지향해야 할 발을 제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100주년이 지났는데 다 퇴보하고 있어요. 지금 퇴보. 이러한 노력과 일환으로 정본 경어 직관과 경어 평전도 출반도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 작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안에서 내가 냈어요. 경어 평전. 저기 있죠. 경어 대선사 평전 상하로. 따라서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수덕사본을 처분을 해서 수덕사본, 월정사본. 이 월정사본은 방한함 스님이죠. 통도사본은 성명정 스님이고. 아시겠죠? 수덕사본은 그거 임중빈, 월정사본은 방한함, 통도사본은 성명전. 기반된 기경어집을 비교 통합하고 각종 오탈자 문제점을 수정해 정본 경어집으로 새로운 편찬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은 오탈자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한다 하더라도 그 원본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원본이 없는데 뭐 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또한 경어 평전은 그동안 경어선사에 대해 무행과 기행의 주진 편견과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선종호 대동장이다 한국 불교의 중흥지로서 이상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현장 탐방과 다양한 체록을 통해서 새롭게 재조명하는 등 종단의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에서 내가 했다. 이것은 경어선사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한국 불교의 자랑인 경어의 이상을 바로잡고 그의 진면목을 바로 알리는 작업으로 한국 불교 종단의 이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어선사에 대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선명상 하느라고 또 바쁘고 뭐 거기에 그 사이에 뭐 자승스님과 설정스님과의 관계 뭐 어쩌고 저쩌고 수덕사가 그냥 내 꼴 보기 싫어서 안 하고 여러 가지 그 사이에 12년이 흘러갔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희망은 없죠. 오랜 전통의 한국 선불교는 선기를 드날리는 선지식의 일일의 답자들을 지도하는 선방의 제접으로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주고 직접 점검하고 후학을 지도하는 선풍이 살아있었다 이 말이야. 그동안 적어도 제가 있을 때 성철 스님 계시고 우리 해암 스님 계시고 경봉 스님 계시고 할 때는 이렇게 화두를 직접 받고 점검하고 이런 그 풍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지식의 부재로 없어요. 그러나 요즘 들어 한국 불교 현주소는 선지식이 나온다. 선지식의 부재와 남방불교의 유입으로 선불교의 전통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경화가 전국 곳곳에서 선언을 개설하고 불교계의 선수행 풍토를 조성하고 성풍을 크게 진자시킨 사실을 우리 후학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후학들은 경화가 이렇게 놓은 선언의 가풍을 다시 되살리고 가나서를 지향하는 수행 풍토를 지향하는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데 누가 해 이거? 진짜 누가 해 진짜 이 급변하는 이 시기에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이 경어선 이거 하나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희망이고 차라리 그냥 제가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주 가나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이? 이런 풍토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선지식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주고 선지식이 출현해야만 또 이 선불교가 살아나가기 때문에 무수한 선불교들이 탄생하기를 바라지만 이 한국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이거 힘들어요. 조계종 창종 50년 지금 50년이라고 합니다. 창종 50년 아까 말했죠. 몇 년에 만들었죠. 50 불교 정화운동 해서 넘긴 한국 선불교를 대표적 종지로 삼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경어의 위상은 종단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경어선사를 안 찾아요. 경어선사의 뭐 열반일 탄생일을 찾지도 않고 경어선사 옷이 조계사에 있는데도 찾지도 않아요. 뭐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따라서 범종단적 차원에서 경어의 뭐를 위해서 불교를 지금 존재하는 건지 경어선사의 삶과 사상 나는 경어선사 열반일 탄생할 조계사 그 마당에 쫙 경어선실을 그냥 그 뭐 이젤에다가 탁 놓고 막 진열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수도 없이 꿨어요. 국화향기 은은한 속에서 국화가 그냥 한 가득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정말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 경어의 삶과 사상, 문학세계 등의 경어의 이상과 업적을 지정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히 경어가 이룩한 수많은 업적 가운데 그가 상고보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와 중생을 예범으로 보여준 삼시갑산의 입전수수. 그래서 이제 이 경어선사의 마지막 최고의 예우를 삼수갑산에서 상고보리 하와 중생으로 맷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입전수수를 경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오늘날 한국 불교가 경허에게서 보여주는 이리중행의 참소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경허선사의 삼수갑산에 그걸 조명하지도 않고 경허선사 자체를 이렇게 내세우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우리 제가에서 경허선사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지. 대한불교 조계종은 경허가 어디 있어? 경허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는 한국 불교에 대한 이러한 세간의 평가들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는 경허가 우리에게 자생이도 보여주었던 그 여러 가지 모습들, 특히 천냥한 골방에서 수련을 하루같이 목숨 걸고 참선에 일중했던 철저한 수행자들의 모습들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아니 경허선사에 대한 얘기가 소설로도 얼마나 대단한 길 없는 길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많이 보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도 않고 뭐 선방이고 어디고 강원에서도 경허선사의 경자도 내세우지 않는 이러한 풍토에서 어떻게 경허선사가 살아나겠습니까? 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선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몇 안 거 하면 뭐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안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지금 전국에 또 얼마 뭐 12,000명이라는 얼마가 있다고 하더만 그러면 뭐디요? 어떤 선지식이 출연해 거기서. 그리고 경허의 제자로 수월과 해월과 반공과 하남 등의 기라상 같은 제자들에 대한 연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한국 선종의 법맥을 형성하도록 한 근대 선종의 거목 등의 행적을 연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전다. 즉 말하자면 경허선사만 선양할 게 아니라 수월스님, 해월스님, 만공스님 같은 그러한 위대한 분들의 그 자취도 살피고 그것을 업적을 이렇게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그분들의 그 수행력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만공스님에 대한 거는 그냥 어디 정예사 가면은 금선대에 놨지 퍽 찌그러져 있고 또 해월스님도 뭐 어디에 있고 없어요. 수월스님은 아예 그림자도 없고 반짝 뭐 수월스님을 뭐 무슨 봉은사에서 잠깐 모신 적이 있거든요. 아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네. 자 이거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특히 경허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허의 출생지는 물론 출생 연도는 이때까지도 내가 이 논문을 쓸 때까지도 자꾸 설왕설래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제가 2013년에 천장함에서 발표를 하면서 일단락이 지어지죠. 내가 이걸 쓸 때는 2012년이라 왔다 갔다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들끼리. 경허선사 천생지가 뭐 자동리가 없는데 출생 연도가 1846년이다. 49년인데 본래 생년이 제자리를 찰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논문을 정리한다. 이걸 논문을 2012년에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천장함에서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제가 세상에 알리게 됐죠. 경허열반 100주년을 맞아 그의 생사승속을 초월한 무예자재한 법못을 우리 종도들은 합심하여 선불교 소의 의지를 함께 정립해가야 할 것이다. 진짜 마지막이라. 그리하여 우리 제자들은 당연히 경허가 이룩한 한국 전통 선불교의 기치를 다시 한번 트날리고 그리하여 가나선의 풍토를 조성하고 반드시 한국 선불교의 위상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게 제 마지막 논문의 마지막 글이네요. 어쨌든 대장정이 여기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앱스트랙트 영문으로 한 건데 이 논문이 길다 보니까 앱스트랙트도 엄청 길어요. 또 이거를 경허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GYEONGHEO 정확하게 경허를 영문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중도부리, 가나선, 경허, 그 다음에 경허 길어요. 이것도 20 몇 장인가 그래 30 몇 장인가. 또 그냥 제가 직접 다 썼어요. 이게 또 몇 끼면은 또 뭐 몇백만 원 달래야 몇백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또 제대로 써주지도 않고 경허에 관한 그것이 영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호선사를 알고 정확하게 옮겨 적을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아무한테나 맡기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저는 맡길 이유도 없고. 아유, 길다. 참고문헌도 진짜 정말로 이것들 다 제가 참고문헌 찾아서 다 수집을 했고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서정류에서는 나와 있는 것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선문차료, 우리 해암스님 거, 경어법어, 인물연구소 거, 수덕사본, 고영섭의 한국불학사, 고봉 경옥 아시죠? 이거 고봉스님 겁예가. 이 겁예가는 김태읍의 그 인간 경어를 겁예가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바꿔서 쓰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 불행하게도 그 김태읍의 육두문자는 다 빠졌어요. 이런 시불알이 있던가 모르겠어요. 실업의 시불알 뭐 그런 그 육두문자를 다 뺐어요. 보니까 규봉 종밀 도서 선원집 이거 읽었죠. 권기종 김경집 아까 있죠. 김광식 그 다음에 민족사 거 그리운 하나 김광식이 책을 많이 썼죠. 이 김광식 교수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난 한용운 그 다음에 이거 김달진 김방용 김성우 김상용 김어른 이월은 스님이요. 이월은 스님이 김어른이에요. 동국역경 조당집 김영태 김정우 아까 정유스님 나왔죠. 정유스님 그 다음에 홍법원 백척간도 소설경어 이거 아까 누구였어요? 정유스님이었죠. 김진성 김진태 달을 듣는 강물 이거 저기 판사죠. 판사 검사인가 판사인가 김탄호 탄호스님 김태환 박사예요. 김태읍 여기 있죠. 6호 비판 김호성도 아까 이거 방한함 선수경 이야기 그다음에 경어 열고 세 개 네 개 다 쓴 거예요. 이 김호성 박사가 교수가 대주해 그 다음에 간화선 대한불교 조계종 경어방공에서 이거 누가 아까 뭐죠 이거 황정수 박사가 쓴 거였어요. 명정스님의 성명정스님의 마음꽃이라는 시만 따로 뽑았어요. 경선사 거 하나미 거 있고 차이야기 있고 무비스님 지금 강의하시죠? 만공분도의 목종배스님 목종배스님도 유명하죠. 만공활선 그 다음에 목종배스님도 여러 개 있어요. 저자가 민영규 아까 나왔잖아요. 민영규 뭐랬죠? 북기사 경어선사의 북기사 범해 그 다음에 법산스님 말하는 곳에 법산스님 문다 물고기 뭐 불교신문사 불의를 이거 많다. 서경수 박사 서종범 서화동 석지연 스님도 지금도 살아계시나 서산스님 서산의 선가기감 그죠? 이게 선림 고경청서 마조록 백장록 다 있어요. 위양록도 있어요. 임재록 법안 이거 우리가 그 대학원에서 배운 것들이죠. 성철 스님이 선문 정로 백일법문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타 스님이 지금 성타 스님 가셨죠. 꽃은 피르고 부르네. 석지연 사라진 민족사 그 다음에 영광대께 송준영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안계연 헬로 정타서상 야나기다 세이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재록 거 있죠. 여있고 영명선사 영명영수선사 보살계 옹산스님 작은방에 도인다 윤청광 지금 윤청광이 있죠. 만공 큰스님 원효 무량수전 있죠. 무량수경 종용 아미타경 소도 있어요. 어람스님 이능화 여기 이능화 나왔죠. 어람스님 수동불교 통사 이능화 이덕진 이상철 이은영 아까 이은영 했죠. 이지관 이종희 이종찬 그 다음에 조선시대 작가론 이춘우 이흥우의 뭐죠? 공성의 피한길 그죠? 일지스님 전신법여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 이거 있죠. 일타스님의 윤회와 인거 일타스님 아시죠? 손가락 다 자른 집안 임기중 임해봉 이거 천인불국사 여기서는 이제 그 친일파들 나오는 거 이거 장병환
정병조 장성본 그 다음에 진울 보조전서 진성원담 청화스님 그 다음에 최인호 최정진 송강역주 태진스님 나오네. 한용운 한보광 김동욱 하남중원 하남태종사 한중광 현담 해능 해암 우리 해암스님 성관법요 해원스님의 북정선음사 뭐 이런 거 다. 논문 위에는 강문선. 이 강문선이 동택 교수예요. 그 다음에 대제해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때 당시 교수들이 쓴 것들을 다 섭렵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다 이거 저기 논문류들이에요. 전부 다 논문. 어마어마한 논문이 있잖아요. 아주 뭐 말도 못하게 다 뒤지고 권상로 나오고 권기종 나오고 고익진 나오죠. 그 다음에 권어민, 김경지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다 한 것들이에요. 계율여관 연구, 목종배 교수, 경화의 미륵사상 연구 이거 두고 이영자 박사. 이영자 박사가 해각기념으로 경화의 미륵사상 연구를 썼어요. 아시죠? 경화의 선교관, 그 다음에 사상 김광식 교수, 또 근래 저 개의 총녀들이 방한하는 김광식 교수가 많지요. 굉장히 그 많이 논문을 쓰였고 김방용 박사 얘가 그 교수 충남대 교수 김상영 김성순도 이분 여자예요. 스님인가 김지겸 박사 그 다음에 김창수 김옥이 김옥이는 뭐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 다음에 김영수 김영태 그 다음에 김종진 다 경화선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논문을 쓰신 분들이죠. 전부 다. 아까 했네. 김호성 그 다음에 김호성 박사도 많이 쓰고 박규리가 이거 하나 쓴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박문기 이거 동국대 종호스님 그 다음에 태고보 한국불교 많다. 아이고 징그라 애들 다 여기에 지금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요 박신자는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경화선사 거를 썼죠. 박용모는 누구요? 우리 진관 스님 아주 친해가지고 또 진관 스님이 또 경화에 대해서 뭐죠? 뭐 썼지? 검정소의 노래. 검정소가 이 박용모지요. 맨날 검정거 뒤집어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경화선사 그 수석사에서 영어집할 때 가셔가지고 그걸 썼어요. 그 다음에 가나선이 뭐냐 이제 박재현 교수 아까 했죠? 박재현 교수에 대한 이야기. 박해당 또 아까 법산 스님도 하는데 또 나왔네. 법산 그 다음에 현성 스님 그 다음에 이거 뭐냐 보조사상 연구회 거 청담 기념사업회 가나선 수용 보조사상 변희옥이가 또 이분이 또 교수죠. 백원기도 그렇고 서재영 이분도 서재영 박사 그 다음에 심경욱 그 다음에 심재룡 또 동양철학 이걸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화선사에 관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람스님 지금 어람스님 계시죠? 윤원철 이분도 그 백년불교대전 저기 누구 그거 뭐야 선문정모 윤창화 여기 있는 경화의 주석가 삼수갑산오냐 오형근 이 오형근이가 누구더라? 이덕진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이상하 아까 했고 이성타 그 다음에 이거 성타 스님은 4개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종수 박사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오경호 박사 아까도 했죠? 이기영 또 이봉춘 이종찬 인경 스님 지훈 이 지훈 스님이라는 스님은 이게 스님이에요. 이분이 그 뭐더라 이게 송광사에서 뭐가 하고 있는데 경호 스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반기를 드신 분 정경규 정광호 정성본 정성본 교수는 좀 유명하죠. 그리고 종범 스님 또 진성규 차차석 이 차차석이라는 분 문제 그 다음에 최동호 최병헌 교수 최성렬 최종진 최창술 이 최창술 누군가 아시죠? 하훈 한보강도 누군가 아시죠? 아이고 힘들다. 그래 이분은 연불선 보광스님은 연불 백용성 그 다음에 용성 불학연구소 용성에 대해서 뭐 용성 그 보광스님 한상길 한중광 아까 했죠?
그 다음에 허우성, 이렇게 가나다 순서로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허정, 아까 했고, 홍현지. 홍현지는 이제 이거, 삼수갑상과 상체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논문을, 통과된 논문만은 몇 개더라. 15개 썼어요. 경화선사에 대해서. 근데 이게 통과된 논문인 것 같은데, 이제 정식으로 통과된 거. 상체, 경화의 출생지와 출생연도형 고찰, 그 다음에 경화의 오도가와 기호주장자의 상관성.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뭐지? 유상가 위작 뭐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썼어요. 지금 다 빼먹고 4개만 썼고, 황정수 박사 아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뭐냐 이게, 그러니까 참고문헌, 참고문헌으로 끝나고, 지금은 이제 경화성우 선사 연보인데 옛날에도 한번 했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1849년 기호생 헌종 15년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8월 24일 날 전주 자동리에서 태어났고, 뭐 이거는 거의 많이 참고한 거는 그 수덕사에서 발행한 임중빈이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대단하죠. 대충 해서 넘길게요. 엄청나게 길으니까 잘 보시고, 다 못 읽어드려.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요거 별표를 해놓은 거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별표를 해놓은 거 따라서. 다 못 읽어. 스톱 해놓고 읽으시면 되고, 1880년, 1884년, 1885년. 아이고, 말도 못해요. 이거 연보만 읽어도 경호선사에 대해서 박박사가 될 수 있죠. 아주 자세히 써놨으니까, 이거를 한 시간으로 자르면 어떨까 한데,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이렇게 많은 경호선사가 이거를 다 중춘에 뭐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진짜 이 말도 못해. 이렇게 막 7월 달 뭐 11월 12월 난리도 아니야 지금. 난리도 아니라서 12월 하순 1900년 이렇게 다 이걸 써놨죠. 1901년 3월, 그 다음에 이거는 인봉화상 영찬들에 대해서 또 써놓고, 그 다음에 대원화상 영찬 7월 15일, 1903년 3월 이게 다 쓰셨죠. 그 다음에 가을에 10월에 12월 정리하고 1904년에 떠나시죠. 그래서 여기 일대 참관한 곳이 180개더라 이런 얘기고, 1904년에 경선사가 드디어 떠나시죠. 해인사에서 떠나고 2월 12일 날, 여기 써있네. 1월 11일 날 인법당에서 써주고 2월 11일 날 새벽에 만공의 그걸 배웅을 받으면서 영원히 떠나서 북으로 찾아 헤매더라 라기까지 써서, 그 다음에 이제 2월 15일, 이걸 5월에서 8월 그 이후죠. 1904년이 이렇게 됐고, 1904년 10월 15일 날 안변 서강사에서 500난 공식 이거를 하더라 이런 얘기요. 여기 금강한 유상가는 175수는 위작으로 발명되었다.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월 이후, 그 다음에 끝이요. 1905년 이렇게 쭉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1905년 6월 달에 그 김탁을 만나요. 이것도 다 써있네. 1월에서 3월부터 6월 어느 날 나오죠. 6월 여름 어느 날 경화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 김탁을 만나가지고, 여기 담녀 김탁이에요. 그분이 담녀 김탁을 만나서 그의 집에 머물면서 선비 박난주 유발거사라고 해가지고 혼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안착해가지고 살고, 1910년에 한일합방 맞으면서 어디로 떠나요? 갑산으로 떠나죠. 그리고 1912년 이듬해 경호는 임종을 예감하고 백두산을 등정하죠. 그리고 이렇게 써서 이 갑산을 마지막 시. 방문지는 이렇게 북한의 방문지예요. 그 다음에 북한 지인에게 하다 26명의
유생들에게 한 화답시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반하고 그 다음에 그 열을 못 넘기고 열반을 다시 두고 일원상을 그리면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써놓은 열반개성을 남기고 지필목을 부탁해가지고 허공에 붓을 던지고 천하하더라. 여기 있죠. 심월고원이여 강탄만상이라 광경 쿠망이니 부시하물인가 해서 이렇게 열반을 맞으셔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이렇게 써서 아이고 힘들어. 여기 전수월이네. 신해월, 전수월, 송만공, 방하남.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죠. 이게 그 이후에 이렇게 경화선사를 열반해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남 스님이 그 누구야 만공 스님이 오대산 얼정사에 있는 하남 스님에게 서찰을 보내요. 이거 좀 써주시오 하고 1930년에 했는데 1931년에 짝바구리가 나가지고 걷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15일 날 오대산 얼정사에 있던 하남이 만공과 상의 없이 이거를 펴내. 그러니까 난리가 나. 1935년 10월 15일, 3월 15일 날. 그래서 이 35년에 이제 만공이 가져와가지고 누구를 줘요. 하나만 경화집을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주죠? 만해에게 주죠. 1945년에. 경화선사 만공과 상의 없이 이걸 편해버렸어요. 그냥. 잡지 그리고 잡지. 그리고 이제 다시 강계반주 일대 가서 경사 수습해가지고 만해가 쓴 학원문에 서원문에서 써있죠. 이게 그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거냐 운산 채광일 여기 이게 채광일 거거든요. 이 채광일이 뺏겨 써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순법 제자에게 그래서 이게 영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어주를 만들고 해가지고 1943년 본격적으로 출간하게 된다 이 말이야. 대중에게. 처음에는 1942년 9월에 한 거는 비매품. 그 이듬해 1943년은 출간해서 3만원. 3만원이면 비싼가. 어쨌든 이렇게 만해의 서문의 일부가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누락된 걸 해갖고 이 인물연구소가 어디에요? 이거 수석사 거요. 1980년에 우리 해암 스님이 증명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찍어낸 게 제가 이거 본 증인이죠. 저도 이거를 1980년 2월 14일 날 내가 동국대 저기 그 공주교육대학 졸업하는데 이게 그때 80년이에요. 그때 3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1981년에 이제 또 어디서 편해? 누가? 해암스님 여기 있잖아. 해암현문 여기 있죠. 증명 해암현문 회장 벽초경선 부회장 월산 성님 누구신가? 하객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해가지고 책을 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선사경화성 행장의 수록 그러니까 방하남 스님 거를 이 수덕사에서 했더라고.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편해서 1화 38편을 보충해 갖고 다시 내는 거. 1화는 또 방하남 스님 수덕사의 것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그 방하남 스님 육필본 있잖아요. 경어집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뭐 누구 어떤 서지가 이 김민영이라는 서지가가 그거를 내놔요. 얼정사에 기부해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남 스님 육필본은 이렇게 돼 있더라. 끝. 이제 편집 후기. 편집 후기는 읽어야죠. 편집 후기. 본 책자에는 저자의 2015년 2015학년도 박사학위 청구 논문 경어성우의 중도부리 사상연구의 무삭제 원본 논문이었습니다. 그죠? 무삭제로 저자는 2015년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홍현지의 연구 논문을 B5 페이지로 1357페이지를 제출하였으나 여러 부분의 삭제를 거쳐가지고 1350페이지를 냈는데 57페이지를 냈는데 삭제를 그냥 무삭제를 당해가지고 삭제를 당해서 B5 817로 통과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의 중요성과 흐름상 원본에 삭제되지 말아야 할 부분 특히
경어의 시무사상의 그 중요한 시무사상을 막 통째로 드러내래요. 어떤 무식한 그 시기가. 아니? 그래서 그걸 또 다 드러냈죠. 아니, 경어의 시무사상이 빠지면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거를 빼버렸어요. 몇백 페이지를 뺀 거야. 그러니까 한 500페이지를 뺐어요. 무삭제 부분이 적지 않아 거의 500페이지를 뺀 거예요. 부족하나마 저자가 경어선사의 진문맥을 전달하고자 하는 논문의 본래 목적을 살리고자 하여 미흡한 글이나마 무삭제 원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여기에. 즉 경어선사를 발효하려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그 어떤 사심이 없음을 밝힌다. 그리하여 경어성의 중도부리 연구 논문 사상 중도부리 사상 연구 논문을 A4 용지로 약간의 글씨를 크게 하고 줄간에 여백을 두어서 논문을 상하로 구분하여 경어선사의 위대한 선사상을 드러내는데 조약한 글이나마 독자가 끝까지 읽어주기를 바라는 사심을 가지고 독자로 하여금 경어선사를 바로 알고 그의 사상을 선사상으로 수행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여 임의로 나누어 편집하였음을 밝힌다. 이게 지금 이게 그거예요. 경어성어 중도부리 선사상 연구고 이게 또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것이 상권, 이것이 하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표지인 것 같아. 끝. 너무 좋아. 이거 오늘 뭐냐, 이거.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 그만해. 야, 그만해. 그만해. 아무튼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선화자님이 계시다면 삐용삐용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경어선사를 선양해야 되겠다는 이 역사적인 신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온몸이 반상반상 아프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뜻밖의 이것이 한 달 이상 남은 줄 알았더니 그냥 나에게 행운을 줘서 오늘 끝까지 1시간 더 초과해서, 지금 시간도 더 훨씬 초과하고 있어요. 해서 이거를 마칠 수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달간 쉴게요. 한 달간 쉬면서 저는 그 시나리오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더 좀 많이 집어넣어서 그 영화가 흥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오랜 숙고 끝에 결심을 하고 다시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하고 내년 1월 2일 날 만나요. 그때는 인간경어 우리가 그의 위대한 자취를 소설로 만드는 21권의 또 대장정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내년 1월 2일 날 만나기로 하고, 그동안에 공부가 미흡된 게 있으면 또 보충하시고, 또 더 좋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선지식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오긴 오네. 너무 힘들었어. 정말 하기 싫고. 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건네를 더 드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더 이루리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앙선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봄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마음만 뜻으로 부처님의 성령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